안녕하십니까. 고졸 검정고시 고등수학 하 부분에서 강의를 맡게 된 교수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고졸 검정고시 상 교재에 이어서 하 교재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상 교재와는 조금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제 내용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믿고 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하에서 첫 번째 단원이죠. 첫 번째 단원 도형의 방정식 파트 1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이제 제1절에 보면 이제 평면 좌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평면 좌표. 이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평면 좌표죠.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수직선 위에서의 좌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수직선 위에서의 좌표를 보시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수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점을 내가 여기를 A라고 잡고 이 점을 B라고 잡은 상태면 이 점의 좌표를 이제 x1이라고 잡아요. 이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잡고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어떻겠어요? 더 크겠죠? 그쵸?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걸 더 큰 걸로 생각합니다. 양수인 영역이죠?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럼 x1하고 x2에서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거리는 우리가 x2에서 x1을 빼시면 돼요. 아시겠죠? x2에서 x1을 빼시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AB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 요건 아니고요. x2 마이너스 x1에다가 뭘 씌운다?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예제 1번 문제를 보시면, 대표예제 1번을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 다음에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A는 마이너스 2, B는 7.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면 수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더 왼쪽에 있을 것이고 7이 어떻겠어?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될 거야? AB의 길이는 7에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우게 된다. 절대값을 씌우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7을 빼도 상관이 없겠죠. 마이너스 2에서 7을 빼도 결론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에서 7을 뺀 다음에 어차피 뭘 씌워?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도 9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구도 9가 나와. 얘도 9가 나올 거야.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요거 이제 1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A, B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0에서 어딜 빼? 마이너스 8을 빼게 되면 0 마이너스 8에다가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표예제 1번에서 해당하는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직선 상에서의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봤으니까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좌표 평면은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여기가 무슨 축이었어요? 여기는 x축이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는 x축만 봤었는데 이제 그 평면 좌표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평면 좌표에서는 여기 y축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게 되고 그 수직선에서의 원점은 0이었었죠. 그럼 이제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원점은 0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x축하고 y축을 같이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을 원점이라고 표시를 하고 우리는 여기를 0,0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죠? 점의 좌표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나타나게 볼 수가 있어요. A, B 사이의 거리. 이 점을 이제 A라고 잡고요. A를 x1,
y1이라고 잡고, 그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잡고 x2, y2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x1하고 x1, y1, x2, y2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에 뭘 구한다? 거리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점선을 요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점선을 요렇게 하나 긋습니다. 요렇게 하나 긋게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직각삼각형. 그렇게 되면 요 점의 좌표 보이시죠?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C라고 잡게 되면 여기 있는 y좌표가 그대로 얘가 지금 이 점의 y좌표가 어디가 되겠어요? 요 부분이 y1이거든. 그쵸? 이 부분이 y1이 되고 이 부분이 뭐가 돼요? x1이었잖아. 그럼 얘가 그대로 온 거니까 이 C의 y좌표는 뭐가 돼요? C의 y좌표는 y1이 돼요. 그대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 자, 마찬가지로 여기 B의 좌표가 지금 x2, y2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x2가 돼요. 아시겠죠?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얘랑 x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같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 있죠?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의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 x2랑 x1이랑 뭐 하면 돼? 얘를 빼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야. y좌표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y2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y1이잖아요. 그럼 얘도 빼요. 그럼 얘는 y2 마이너스 y1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내가 B라고 잡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C라고 잡았어. 그럼 이제 이 점을 내가 A라고 잡았어. 이 길이를. 그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았을 때 A, B, C의 관계식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러한 식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x2-x1이죠. y축에 평행한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예요? y2-y1이에요. 그럼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x2- 이 길이의 뭐? 제곱. 그죠? 그 다음에 y2-y1의 뭐? 제곱.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씌워줘? 루트를 씌워줘요.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누구의 길이가 나온다? AB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A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x2-x1에서 제곱. 그 다음에 y2-y1의 뭐?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 뭘 씌우자?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원점이라고 돼 있잖아. 원점이라고 돼 있고 원점에서부터 원점은 0,0입니다. 원점을 0,0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A를 x1, y1의 제곱이라고 잡는다면 여기서 원점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점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1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2 빼기 0의 제곱 x2가 아니죠? y1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에서 이 점 빼서 제곱하고 이 점에서 이 점 빼서 제곱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뭘 씌운다? 루트를 씌우시면은 누구의 길이가 나온다? OA의 길이가 나오게 해요. 선분 OA. 선분 OA의 길이가 나오게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에 뭘 씌운다?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이용을 해서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대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예제. 이건 이제 지우고요.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문제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A가 2, -3이라고 돼 있어요. A가 2, -3.
A가 2,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고 B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3, 9라고 돼 있죠. 그럼 B가 마이너스 3,9.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아까 있는 그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AB의 거리는 마이너스 3에서 2를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서 뭐 한다?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뭘 뺀다? 마이너스 3을 뺀다. 그럼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요. 여기다 뭘 씌워? 루트를 씌우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5죠. 그럼 이제 걔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 25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12가 돼요. 12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144예요. 144. 12의 제곱은 12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루트 169가 되죠. 둘이 더하게 되면 169는 누구의 제곱이냐? 13의 제곱입니다. 13의 제곱. 그래서 그 결론은 뭐가 나오냐? 13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예제 2번. 대표예제 2번을 보시면 하나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원점이라고 돼 있어요. 원점이라고 돼 있고 A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원점이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공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3에서 뭘 뺀다? 0을 빼요. 자, 그럼 OA의 길이는 뭐가 돼? 3에서 0을 뺀 거를 제곱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에서 0을 빼시면 돼요. 마이너스 4에서 0을 뺀 거를 제곱을 하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9고 얘는 16이니까 9 더하기 16은 얼마야? 25입니다. 그럼 루트 25가 돼서 그죠? 루트 25가 돼서 이 결과는 얼마가 나와? 이 결과는 5가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대표예제를 1, 2번을 풀어본 게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얘가 1번, 얘가 2번. 자, 대표예제 3번을 보시면은요. 그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의 A가 A,3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 A,3이다.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트 13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B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뺄까 이번에는 앞에서 뒤에 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할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얘는 3에서 5를 빼요. 그럼 3에서 5를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뭘 씌우자? 루트를 씌우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플러스 4가 돼요. 여기다가 뭘 씌운 거야? 루트를 씌운 거야. 됐죠? 근데 이제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랬냐면 거리가 루트 13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루트 1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얘랑 어떻게 돼야 돼? 요 놈이랑 같아야겠죠. 그럼 얘랑 같아야 될 테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는 얼마가 나와야 돼? 13이 나와야 돼요. 그죠?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는 13.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돼? 9가 됩니다. 그죠? 그럼 제곱해서 9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죠? 3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지금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A 플러스 2는 얼마가 돼요? 3이 되든가. 그죠? 3이 되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야 돼요. 이때 A는 얼마가 되겠어요? A는 1이죠.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예제 3번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다음 내용이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여러분들이 이제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례식이죠. 비례식이 뭐여야 되냐면 내항하고 외항이라는 게 있었고 걔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비례식이 A 대 B는 X 대 Y다 이런 게 비례식이란 말이야. 그죠? 이런 게 비례식인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얘는 얘끼리 곱하고 얘는 얘끼리 곱하는 게 비례식이었어.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나왔었냐면 자 A, Y는 뭐가 돼요? BX 이렇게 써요. 그죠? 이게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돼 있고 공식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수직선상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직선상에서 얘를 이렇게 한번 그어 봅시다.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했을 때 수직선상에서 내가 이 점을 X1이라고 잡고 이 점을 X2라고 잡을게요. 그죠? X2라고 잡을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떠한 점을 지금 잡을 거냐면 좌표를 얘를 좀 늘립시다. 이렇게 X라고 주고 어떠한 점을 잡을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한 점을 잡았을 때 임의의 한 점입니다. 임의의 한 점을 잡았을 때 X1하고 X2가 비율이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요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요렇게 표시해서 비율로 얘기할 거야. 비율로. 자, 비율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X에서부터 X1까지의 길이를 구했어. X에서부터 X1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X-X1이겠죠. 그죠? X-X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봐. 그럼 X2에서 얼마를 빼야 돼? X를 빼야지. 그럼 X2-X가 돼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M 대 얼마다? N이다. 요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닮은 비니까. 예를 들어서 2하고 4는 몇 대 몇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1대 2라고도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해봤더니 M 대 N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더라. 길이의 비율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 어떻게 곱하면 돼요? 요렇게 곱하면 되죠. 요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하면 돼? 요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쵸? 요렇게 곱하게 되면 식이 이제 어떻게 써지냐? 식은요. n이니까 n에다가 x-x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m에다가 x2 x 이렇게 쓸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nx nx1이라고 전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로 전개를 하게 되면 mx2 mx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전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고동작 상에서 배웠다시피 어떻게 전개하는 거야? 전개하는 방법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얘도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쭉 나열한 게 여러분들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누구를 구할 거냐면 이 좌표를 구할 거예요. 이 좌표. 이 x라는 좌표를 x1하고 x2라는 애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mx1이 있고 여기 nx가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nx를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어쪽으로 넘겨요? 얘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겨요. 이해 가세요? 그럼 식이 어떻게 적느냐? mx 더하기 nx가 되고요. 그 다음에 mx2 더하기 nx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이거를 x로 묶게 되면 m 플러스 n이 되고 여기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고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이렇게 nx1으로.
됐어요? 그럼 이제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얘는 x가 어떻게 되느냐? m 플러스 n분의 얘는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그 내분점 중에서 누구 좌표에 해당이 돼요? 이 부분이 x좌표에 해당이 돼요. x좌표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내분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y좌표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이에요. y좌표는 어떻게 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면 여기가 y고 여기가 y2 여기가 y1 여기가 y. 그래서 여기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m 대 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y좌표 같은 경우도 유도하는 방법은 x좌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내분점 나와 있는 공식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x1과 y1이 있고요. x2와 y2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x좌표 같은 경우에는 m 플러스 n분의 이렇게 되고요.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고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 얘는 m 플러스 n분의 같은 방법으로 my2 더하기 ny1 이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유도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수직선에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외분점. 자, 외분점을 봅시다. 외분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분하고 외분의 의미는 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내분 같은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외분. 자, 수직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내가 이 부분을 x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x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x1하고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아까처럼 구하면 됐었잖아. 그 외분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깥으로 가요. 바깥으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x. 여기를 x라고 잡게 되면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뜻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m이라는 비율로 잡고요. 비율로 잡은 거예요. 길이가 m이라는 게 아니라 비율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율을 n이라고 잡겠다는 뜻이야.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x에서 x1을 빼요. x에서 x1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에서 뭘 빼? x2를 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잔 말이야. 거리를 구하려고. 그럼 x 마이너스 x2 이렇게 하자. 이게 몇 대 몇이다? 이게 m 대 n이다. 이게 m 대 n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 아시겠죠? 아까 내분점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였었는데 이게 지금 두 점 어디로 가요? 밖으로 가죠. 두 점의 밖으로 가는 게 외분이고 두 점의 안 사이로 가는 게 내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곱할 때 어떻게 곱한다? 이렇게. 알겠죠? 얘는 이렇게 곱하고 얘는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얘는 뭐가 돼? n의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m의 x 마이너스 x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nx 마이너스 nx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mx 마이너스 mx2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슨 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잖아요. 그죠? x좌표니까 x좌표에 해당하는 식으로 바꿔주려면 누구를 이항을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nx 있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합시다. 아시겠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 합시다. 이항을 하게 되면 mx-nx가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 쟤를 저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mx2-nx1이 돼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x로 묶게 되면 m-n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mx2 nx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x좌표는 m-n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mx2 n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좌표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외분점의 좌표가 그렇게 나와 있죠. 됐어요? 외분점의 좌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m하고 n은 서로 어떻다?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공식 y좌표도 어떻게 된다? y좌표도 마찬가지가 돼서 내가 x1, y1 x2, y2를 m 대 n으로 뭐가 된다? 내분하면 어떻게 되고 m 플러스 n입니다. 내분하면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m 더하기 n분의 똑같이 있으면 my2 더하기 ny1 이게 내분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분하게 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부호가 어때요?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얘는 m-n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nx2 n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y좌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m-n분의 my2 ny1으로 뭘 구할 수 있다? 외분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중점이라고 되어 있죠. 중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m 대 n이 몇 대 몇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대 1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점이니까. 응? 가운데 점이니까 이게 1대 1이야.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갔으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중점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요.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대표 예제 1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표 예제 1번을 보면 A가 지금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 B가 어떻게 돼 있냐?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그랬거든. 몇 대 몇? 3대 2. 3대 2로 외분한다고 돼 있으니까 3대 2로 외분하면 3 빼기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 아니야. 3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한다? 대각선으로 X자 모양으로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3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얘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였잖아. 가운데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7이죠. 이해가요? 이걸 제가 참고사항으로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1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3대 2로 외분한다는 뜻이 우리가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어? 7이 나왔잖아. 7. 그치? 7이 나왔다는 얘기는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9죠. 길이가 9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봤어. 요렇게 여기는 얼마야? 6이죠. 그럼 9랑 6이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2지. 이거 3대 2가 3대 2가 그런 의미예요. 외분한다는 의미. 두 점이 어디 있어야 돼? 밖에 있는 점들 중에서 3대 2로 외분하는 게 어떻게 되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다? 7이다.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예제 2번. 대표예제 2번을 보시면은 1,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A가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5라고 되어 있죠. B는 3, 5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3대 2로 내분한, 이번엔 내분이야. 내분이니까 몇 대 몇? 3대 2로 내분한대요. 그럼 3대 2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x좌표는 3 더하기 2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3 더하기 2분의 그 다음에 이 3은 어디다 곱해? 3 곱하기 3 9 더하기 2는 어디다 곱해? 2에다가 1을 곱해. 그럼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게? 5분의 11이 나오게 돼요. 그죠? 5분의 1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같은 경우에는 y좌표도 역시나 3 더하기 2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디다 곱해? 아까는 x좌표에다 곱했잖아. 이번에는 어디다 곱해요? y좌표에다 곱해요. y좌표에다 곱하면 얼마? 15야. 15라고 15.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럼 5분의 얼마가 됩니까? 5분의 얘도 1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3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5분의 11, 5분의 11. 그래서 P는 뭐라고 쓴다? P는 5분의 11, 5분의 1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표예제 3번을 봅시다. 3번 대표예제 3번을 보시게 되면 두 점 1,2랑 3, 마이너스 8 A가 1,2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B가 뭐라고 돼 있어요? 3,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뭘 구하래? 중점 구하라고 돼 있잖아. 중점이 얼마가 되냐? 1 더하기 3을 뭐라고 나누자? 2로 나누자. 그 다음에 2랑 이걸 더한 거를 2 더하기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고 얘는 2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삼각형은 점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있어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좌표를 임의로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의 좌표를 A를 x1, y1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B를 x2, y2로 잡고요. 그 다음에 C를 x3, y3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게중심의 정의는 각 변에다가 여기 중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중점을 잡습니다. 이렇게 중점을 잡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어떡하냐? 이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지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두시고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만나게 되던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보통 G라고 씁니다.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된다? 각 변의 중점을 이렇게 잡는다. 각 변의 중점을 이렇게 잡게 되고 그 중점을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있고 이으면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가 된다? 무게중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게중심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2대1로 내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꼭지점 보이시죠? 여기 꼭지점 보이시고 대변이라고 돼 있잖아. 대변은 뭐냐면 그 대변이 아니라 여기 마주보고 있는 거 있잖아. 우리가 대화나 뭐 이런 거 할 때 마주할 대자를 쓰잖아요. 이게 변이고 이 꼭지점과 마주하고 있는 변이 이 변이니까 그죠?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얘가 대변이 돼요. 이 중점, 요 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여기를 2대 1로 내분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무게중심은.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정의는 뭐고? 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꼭지점에서 이었을 때 만나게 되는 점이 무게중심의 정의고 성질은 뭐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항상 몇 대 몇? 꼭지점과 대변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러면 여기도 2대 1이고 여기도 2대 1이고 요렇게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냥 알고만 계세요. 뭐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지 말고 요렇게 돼 있을 때 이거의 무게중심의 좌표 있죠? 요 좌표. 요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뭘로 나눠라?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얘도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우리가 어차피 시험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y좌표도 어떻게 돼?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뭘로 나누자?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표 예제를 보시면 그 세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번에 A가 지금 3-3,1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6,-2라고 돼 있고 C의 좌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3,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의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3 더하기 6 더하기 3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누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Y좌표도 1 더하기 -2 더하기 7을 뭐라고 나누자? 3이라고 나누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네요.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얼마다? 2,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예제 2번을 볼게요. 대표예제 2번을 봤더니 요거 좀 지워야겠네요.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을 보게 되면 A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0,0이라고 돼 있죠. 2번에 0,0.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라고 돼 있어요. B는 2,2. C는 뭐라고 돼 있냐? A, B라고 돼 있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무게중심 G의 좌표가 3이 나온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0에다가 2에다가 A를 더해서 뭘로 나눴더니 3으로 나왔더니 X좌표가 얼마가 나온다고? 무게중심이 3이 나온대요. 그죠? 그러면 이게 3분의 A 플러스 2가 3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죠. 9. 그래야지 3분의 9가 3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는 얼마야? A는 7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좌표 한번 봅시다. Y좌표는 0 더하기 2 더하기 B죠. 2 더하기 B를 얼마로 나눴더니 3으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와? 1이 나온대요. 1. 그쵸?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B 이게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죠. 그죠?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얼마야? B는 1입니다. 그래야지 3분의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까지 해서 무게중심의 좌표까지 구하는 방법, 정의까지 구하는 방법 그리고 알아봤고요. 평면좌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